안녕하세요, 고핑입니다. 자, 이제 5분만 보면 이제 선물하는 방법 요거 이제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할 건데 하루 5분, 코인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작점이라서 일단 여러분들이 선물 대표 거래소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선물이 위험한지, 일단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이 시장에 뛰어드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선물 거래소가 어떠한 상태인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뭐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 주체가 있죠. 회사가 있고 영리적인 어떤 활동을 하죠. 근데 비트코인은 영리적인 활동을 하는 게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초반에 이제 비트코인이 100원일 때 사람들이 안 샀던 이유가 그게 무슨 화폐냐, 실체가 없는데 요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안 샀죠. 자, 근데 그런 실체가 없는 거에 지금 2000조, 시총이 2000조가 되거든요. 2000조. 엄청난 금액이 모여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체도 없던 게, 예전 주식도 실체가 없던 종이 쪼가리가 주식 처음에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다 사기라고 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도 비슷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이게 끝까지 계속 이런 좋은 상태로 갈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갑자기 어느 날 펑 하고 터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현재는. 자, 그래서 위험성에 대해서 일단 비트코인은 그렇다, 실체가 없다. 실질적으로 실체가 없는 코인이다. 자, 그리고 어떠한 영리적인 활동을 하는 어떤 그런 자산도 아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뭐 소프트웨어를 판다던가 테슬라처럼 자동차를 판다던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코인에서 영리적인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뭐 이더리움 정도, 뭐 솔라나, NFT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시총에 비하면 세 발이 핍니다. 자, 일단 코인에 대해서는 그냥 간략하게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자, 거래소 실체가 없습니다. 제일 큰 거래소가 FTX가 없어졌고, 지금 이제 바이낸스가 있는데, 바이낸스가 제일 큰 거래소입니다. 케이맨 제도 본사 소재지. 케이맨 제도 어딘지 여러분 아세요? 케이맨 제도 저도 찾아봤는데, 카리브해에 있는 영국 해외 영토로 저희가 듣도 보도 못한 카리브해에 있는 영국령 제도입니다. 뭐 하와이 같은 그런 나라예요. 예. 그래서 이게 바이낸스가 거기 있어요. 케이맨 제도. 예. 그리고 바이비트 싱가포르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싱가포르에 없어요. 그리고 맥시도 싱가포르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저도 정확히 몰라요. 이 회사를. 비트겟 싱가포르에 있다고 하는데 세이셸에 있습니다. 세이셸. 이름도 저도 되게 어려운데 처음 들어본, 여기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습니다. 비트겟 같은 경우에는. 맥시하고 바이비트는 회사가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특정 오피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이게 코인에서 하루에 오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일단 바이낸스 봅시다. 바이낸스 US는 미국이거든요. 이번에 창펑이가 벌을 받은 거는 US 때문에 벌을 받은 거예요. 자, 바이낸스 요거 보시면 준비금 증명 여기 들어가시면 119.P입니다. 이거 엄청 큰 금액이거든요. 자, 다른 데 한번 볼게요. 맥시 한번 봅시다. 자, 맥시 한번 보시면 681M이죠. 그럼 이게 6달러거든요. 6억 7억 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7억 달러. 7억 달러면 준비금만 테더 같이
가치로 하면 1조 정도 있는 거예요. 1조 정도. 근데 이제 바이낸스는 이거에 몇 배고 비트겟은 이거에 3배 정도 됩니다. 3배 정도 되고 바이낸스 이거에 100배입니다. 100배 준비금이. 예, 1000조 정도 될 거예요. 바이낸스가. 이게 100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B가 공을 3개 더 붙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하루에 거래금 단위가 작게는 1조에서 많게는 100조, 1000조까지 되는 이 거래대금 보세요. 13억이에요. 13억이고 여기 보면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 24시간 거래대금이 20억이에요. 거래대금이 20억이고 24시간 거래량이 거의 30억, 4조 정도 됩니다. 하루에 4조 정도 되는데 회사가 어디 있는지 사업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얘네들이 돈 들고 물론 이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튀게 되면 국제적으로 난리가 나겠지만 만약에 이들이 돈을 들고 하루 만에 튀어도 잡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를 한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매매를 잘하고 못하고 그거 외로 부수적으로 거래소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가지고 가면서 매매를 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 바이비트도 마찬가지고 뭐 하물며 비트겟이나 맥시 같은 작은 거래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렇게 위험한 시장에 뛰어들어서 위험한 매매인 선물을 한다. 이중적으로 위험한 거래를 한다라는 거를 꼭 인지를 하시고 만약에 아직 시작 안 하셨던 분들은 이런 리스크를 감안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제가 거래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거래소에 준비금이라든가 뭔가 이상 징후를 미리 파악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돈 빼라. 제가 만약에 지금 위험합니다. 돈 빼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돈을 출금하는 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선물은 해외 거래소에서 해야 되는데 해외 거래소 제일 크고 제일 작고 그걸 떠나서 전부 다 모조리 위험하고 전부 다 중국놈이 합니다. 중국놈. 메이드 인 차이나. 대부분 거래소들이 거의 중국놈들이 해요. 90% 이상이. 그걸 참고하시고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